자, 여기서는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근의 조건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여기서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계수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계수인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경우에, 이제 여기서 어떤 그냥 실근을 갖는 거는 당연하고, 그게 추가적인 조건들이 붙어요. 추가적인 조건이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양수일 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생기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두 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두 식은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하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정해 놓은 실근인 거고, 실제로 제시되는 거는,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차 방정식의 조건이에요. 2차 방정식의 조건이라고 하면 A, B, C 이 계수에 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계수들에 대한 연산으로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맞겠죠,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도 같은 형태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즉 계수들의 이제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왜? 양수를 둘 다 양수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개 양수면 두 개를 곱하면 이것 또한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a분의 c가 양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되고, a분의 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둘 다 음수인 경우도 되겠죠. 그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도 위에 거랑 비슷해요. 일단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개가 음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음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은 음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음수를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떠냐면, 세 번째의 경우는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예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 중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이 부호가 다른데, 부호가 다른데 어느 쪽 부호의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3하고 1이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5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5를 하면 3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3이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0 되잖아요. 0 되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조건을 이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지금 그 조건에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인데 이거는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될 것이냐면 여기에서 또 생략되는 조건이 생겨요. 뭐냐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분의 c가 음수이면 여기서 ac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4ac는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양수가 된다는 게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는 게 너무 이거는 그 a분의 c가 음수이라는 데서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각됐냐면 당연한 걸 두 번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걸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알파 곱하기 베타 즉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걸로 이제 이 조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x 더하기 3a 마이너스 5 이꼴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자,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모두 양수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양수인 경우 첫 번째 우리가 판별식을 얘기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여기 4분의 d를 쓰면 되겠다. 그죠? 4분의 d가 a-1의 제곱 마이너스 3a-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모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그리고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a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요게 첫 번째 이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냐? 모두 양수니까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a-1이죠.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1보다 커야 될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어떻게 되죠? 이거는 3a-5가 됩니다. 그죠? 3a-5가 또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되겠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수직선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수직선을 쭉 껐습니다. 그죠? 수직선을 쭉 그어요. 쭉 걷고 난 다음에 여기는 경계값들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1, 그죠? 그리고 2, 그죠? 그리고 3 넣어줍니다. 3분의 5는 어디 있겠습니까? 1과 2 사이에 있겠죠. 여기 3분의 5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조건 a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있죠. 요거를 여기 이렇게 색칠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레벨로 써줍니다. 이렇게 같은 레벨로 같은 높이로 그어줘요. 여기 이렇게. 그럼 요거 조건 하나가 그어진 거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요 조건을 살짝 높이를 올려주고 쭉 끝까지 그어줘요.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 크다도 있죠. 3분의 5보다 크다도 있습니다. 3분의 5보다 크다라는 부분도 쭉 그어줍니다. 자, 3분의 5보다 크다. 쭉 그어줍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뭐가 겹치고 뭐가 겹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몇 개의 부등식을 그렸습니까? 몇 개의 범위를 그렸습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선이 이제 여기 한 군데서 나온 거는 같은 레벨로 그려야 돼요. 그 레벨별로 나와 있는 거가 첫 번째 제일 낮은 선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 그 윗칸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조건, 그 윗칸에 있는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세로로 살필 때 선이 몇 개가 있는 범위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범위가 될까요? 세 개가 다 지나는 범위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보세요. 여기 선 하나 지나죠? 요 영역은 선 두 개 지나죠? 요 영역은 세 개 지나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요 영역까지는 다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 맞습니까? 3개 지나잖아요. 하나, 둘, 3개. 그죠? 그리고 이 영역은요. 2개 지나죠. 그리고 3보다 큰 이 범위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3개 지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색칠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최종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요 X 아니고 A죠. A가 3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레벨에다가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잘하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부호가 다르면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 어떻게 나옵니까? 3a 마이너스 5.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부호가 다르니까 2개 곱하면 0보다 작겠죠. 그러면 여기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최종적인 답이 a가 3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고 끝이에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제 요거는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볼 부분이 이 앞에서 봤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를 좀 확장을 해볼 거예요. 확장을 해볼 때 이제 2차 방정식 부분을 확장을 해보려고 하면 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2차 함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2차 함수를 도입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지 않습니까?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 이꼴 fx라고 놓으면 2차 함수가 하나가 나오겠죠. 이 2차 함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은 2차 방정식 푸는 관점에서는 무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이 음수라면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양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건 이런 걸 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두 근, 이게 중근이랑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가 베타보다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도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겁니다. 알파, 베타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서 달라야 되겠죠. 베타가 더 큽니다. 여기에 0이 있는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그죠? 0, 0, 0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확장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기가 요 녀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걸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제 이걸 확장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이 0이라는 것을 0이라는 이 0이 아니고요. 0 말고 어떤 임의의 값 p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임의의 값 p보다는 두 근이 크고 p보다는 작고 p가 두 근 사이에 있고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b보다 크다, b보다 작다, p가 있다. 그럴 때 이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이제부터 해볼 확장입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 근이 모두 어떤 제시된 값보다는 큰 경우의 조건,
두근이 모두 제시된 값보다는 작을 때의 조건, 그리고 두근 사이에 지금 제시된 값이 들어가 있을 조건, 요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부터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자, a, b, c는 실수이고 a가 양수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요럴 때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라고 놨습니다. 이거는 2차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음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좌변에 있는 식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fx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fx라고 놓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세 개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아까 실근의 부호의 그 경우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죠? 자, 이 p가, 여기 있는 p가 0이라고 생각하면 앞쪽에서 했던 실근의 부호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화시켰어요. 0이 아니라 어떤 값 p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값 p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값 p가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별식이나 개수 A, B, C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여기서 이 그래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게 P보다 둘 다 크려고 하면 요렇게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죠. 그죠? 2a분의 b가 나옵니다. 축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축이 어디 있을까요?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그림을 분명히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얘는 p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부호가 서로 다른 실근일 경우 이제 두 근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 수 없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조건을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판별식에 대한 겁니다.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되겠죠. 근은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P보다 왼쪽에 있거나 P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P 왼쪽에 근이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에요? P가 축이 될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 근이 생기죠. P보다 왼쪽에 축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죠?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P 왼쪽에 전부 다 시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축의 방정식의 이 값이, X의 값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축의 방정식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되나 하면 세 번째가, 자, 여러분, 자, 여기 오른쪽에 근이 생기고 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 포물선이 이게 폭이 넓어질 수 있잖아요. 폭이 더 넓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P보다 왼쪽에 근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P일 때 P일 때의 함수 값이, 그러니까 P일 때 왼쪽으로 못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P를 지나는 상황 있죠? P를 지나는 상황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이쪽보다 더 위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P를 지나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P가 X절편이 되는 경우죠. P가 X절편이 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FP가 0이 되는 경우죠. 근데 FP가 0이 되는 경우, 여기가 지금 조건을 만족시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보다 커야 돼요. 더 커야 됩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FP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넓게 벌어진 일을 방지하죠. 그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되고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도 P보다 큰 경우하고 똑같이 갈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축의 방정식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가 x 이꼴 p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브레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폭이 커졌을 때, 다시 말해서 p를 지나도록 이렇게 폭이 커진 경우보다는 더 폭이 좁아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검은색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fp가 0과 비교했을 때 더 커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판별식 조건, 자, 조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경계값, 기준값,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조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건을 세워 본 겁니다.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뭐냐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경우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선에서 끝났죠.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하냐면 단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P의 함수값이 0보다는 작아. 즉, 이 Y 값이, 즉, X가 P일 때의 이 축 위에 있는 점이 있잖아. 이게 축이 아니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있죠. 이 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을 때, P, FP라고 하죠. P, FP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우가 이 그림에처럼 이 FP가 0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무조건 두 개의 시건을 갖습니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한데 음수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 X축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가 이제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X축을 뚫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꼭지점을 지날 때는 X축을 뚫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X축을 지나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시건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P가 이 음수인 영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근인 알파하고 베타는 이 Y값이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예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만 만족이 되면 됩니까? 이 P가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P가 음수가 아니고요. 다시 P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FP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게 간단하게 되죠, 그죠? 이건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합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적인 경우인데,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자, 근데 PQ는 P가 Q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포물선이 있고요.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여기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전부 다 P하고 Q 사이에 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위치할 건가 하는 겁니다. 축의 방정식이 여기 위치하겠죠.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첫 번째로 판별식, 두 번째로 축의 방정식, 세 번째로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이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볼게요. 이것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경우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경우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 경우 아니죠. 두 값 사이에 근이 있는 거지 두 근 사이에 값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P하고 Q의 값이 음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방에 가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거, 두 번째 봤던 거 있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그 경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될까요? 일단 근을 가져야죠.
일단 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근을 가지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요. P하고 Q 사이에 중근이 있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x 이퀄 P하고 x 이퀄 Q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x 이퀄 뭐시기 하는 이 값 자체가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분의 b죠. 그러니까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되겠죠. 세 번째는, 자, 이게 너무 이렇게 폭이 넓어져 가지고 근이 P하고 Q 바깥에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하려면, 자, P가 지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거나, 자, P하고 Q를 지날 때 또 똑같이 지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더 위쪽에 올라가야 될 거고요. 또 Q를 지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요것보다도 더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 점 P일 때의 함수값하고 Q일 때 함수값이 모두 다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P일 때가 양수가 되고요. 자, 이거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콤마는 그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Q일 때 함수값이 또 양수가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복합적인 조건으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식만 외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응용되는, 조건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조건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 예로 지금 이 예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이제 풀고 있을 텐데, 그 풀고 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실근의 조건, 뭐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분리, 뭐 이런 돼 있을 텐데, 거기 문제들 보면 이런 복합 조건들 문제가 그 유형 맨 뒤쪽에 보면 좀 몇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외우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금 판별식이나 또는 축의 위치나 축의 방정식 위치나 또는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천하무적이에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자,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요 예시에서 아까 그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문제 예시 들었던 그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할게요. 2차 방정식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실근이 알파고 베타인데 이게 모두 1보다 큰 경우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를 함수 도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fx를 왼쪽에 있는 우리 좌변에 있는 2차 식을 그대로 여기에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1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조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 이퀄 이거 계산해 보면 a-1이라고 나옵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판별식은 4분의 1을 쓸 수 있겠습니다. 판별식이 어떻습니까? 실근이 나와야 되죠.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면 a-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3a-5 자,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을 바로 앞에서 풀었던 것도 이제 있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을 요거는 풀었던 해를 바로 쓰겠습니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는가? 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죠. 그죠?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a-1인데 a-1이 어떻습니까? 자, 요 식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세로선은 x 이퀄 1이에요. 그렇죠? x 이퀄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1보다는 1이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로 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이제 요걸 지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넓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의 값,
F1의 값이 1-2에 A-1 더하기 3A-5가 나오게 되고요. 얘를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서 A-2가 나오는데요. F1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가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2번하고 3번 조건에서 A는 2보다는 크다가 나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만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수직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게요. 수직선에서 2하고 3인데, 자,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 있는데, 지금 영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두 군데 있는 곳은 바로 여기죠. 여기잖아요. 하나, 둘 지나가죠. 어디서부터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다음 예는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 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 fx가 지금 이제 fx를 이렇게 또 아까 봤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의 식을 그대로 이렇게 fx로 두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두근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더 그려보면 이렇게 0하고 3 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 a-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똑같습니다. 근을 갖는 거, 처음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판별식 여기서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4분의 d를 쓰게 되면 이제 4분의 d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겠죠. 자, 요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해만 쓰겠습니다. a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인데, 이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 선하고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 선은 x = 0이고요. 이 선은 x = 3입니다. 0하고 3 사이에 a-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a-1이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변에다 전부 1을 더해주면 a는 1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자, 이게 너무 벌어지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f0일 때 함수값과 3일 때 함수값이 다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f0일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을 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3a-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양수여야 돼요. 여기에서 a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f 얼마입니까? f3일 때예요. f3일 때는 이거 이제 대입을 해보면 9-6에 a-1 더하기 3a-5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 나와요. 근데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가 3분의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범위들이 쭉 나왔어요. 이 범위들이 쭉 나왔을 때 우리 여기 범위 색깔을 좀 다른 걸 해볼게요. 이제 범위 부분은, 자, 여기 하나 나왔고 2개 나왔고 3개 나왔고 4개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수직선에서 그려가지고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모두 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제일 작은 숫자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3분의 5예요. 1점 얼마니까. 그 다음이 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이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3분의 10입니다. 예. 3, 3은 9, 3, 4, 12보다 작으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2보다 작거나 같고 라고 합니다. 2보다 작거나 같고 선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4까지. 자, 1에서부터 4까지는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1에서부터 4까지는 1 포함 안 되고 4 포함 안 되고 한 줄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가 3분의 5보다 크다 해보겠습니다. a가 3분의 5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0보다 작다 해보겠습니다.
3분의 10보다 작다도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이 총 4개죠. 4개면은 위에 조건선들이 지나갈 때 이 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개가 지나가는 걸 찾아야 돼? 4개가 지나가는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영역에서 하나, 2개 지나가죠. 하나, 둘, 3개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범위만큼이 하나, 둘, 셋, 4개가 지나가죠.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 범위도 4개가 지나갑니다. 그죠? 이 경우 하나, 둘, 셋.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최종 답이? 최종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영역으로 이 범위로 나오죠. 3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는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0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경우에요. 두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여기 2차식, 여기 2차식을 fx라고 두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죠.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가운데 값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경우. 그럼 요거 두 근 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만 만족이 되면 돼요?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f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하면 돼요? 0보다 작아 버리면 되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아래쪽으로, x축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이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기가 끝났죠. 여기 조건은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풀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더하기 3a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는 5a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a가 5분의 6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